추석 연휴 동안에 그 밥상에 진짜 뭐가 올라왔냐. 뭐 냉장고를 부탁해랑 그게 김현지, 이진숙 이렇게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냉장고가 좀 핫했던 것 같아요. 냉장고. 냉장고. 네. 그러니까 김현지는 그 전에 조금 전에 이제부터 타올랐던 거고 냉장고가 굉장히 히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요. 네. 유튜브에서 여러분 싫어요는 우리가 잘 안 누르잖아요. 네. 저희 채널에도 좋아요 비율이 99%예요. 네. 1% 한 딸이나 신딸들, 개딸들 와가지고 싫어요 누르는데 사람들이 싫으면 안 보고 말지 싫어요를 굳이 잘 누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재명의 냉장고 부탁해는요. 네. 좋아요랑 싫어요의 비율이 10배가 나요. 아. 싫어요가 10배 더 많아요. 그거는 진짜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분노해서 네. 이거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강경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플이 엄청 달렸는데 그걸 JTBC가 완전히 막 지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JTBC가 그걸 지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JTBC는 이재명 욕 먹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가? 이거 왜 지우는 겁니까 JTBC가? 근데 완전히 이재명 말 잘 듣는 게 예능도 찍어줘. 이재명이 하루 뒤에 방영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루 미뤄줘.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네. 그 재방송 13번 한대요. 진짜. 아니 진짜로 그 편성표를 봤는데 어. 이재명 나온 거 재방송을 13번 편성했는데 이 정도면은 북한에서 수령님 훈화 말씀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틀어주는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JTBC가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예능을 딴 데서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지금 보이는 행태는 이 내로남불의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두가 궁금한 거는 JTBC가 이재명 댓글을 욕하는 댓글을 지운 게 진짜 가슴이 너무 찢어져서 아파서 그냥 그런 건가? 아니면 이재명이 지우라고 시켰나? 난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 정말. 알아서 기는 거 아닐까요? 알아서. 저는 정말. 그 JTBC가 이렇게 말 잘 듣는 방송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까라면 까는 방송이구나. 왜냐하면 네. 지들이 얼마나 콧대 높게 자존심 있는 언론사인 것처럼 네. 온갖 짓을 다 했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한마디 하니까 하루 뒤로 방송 미루고 그렇죠. 댓글 관리해주고 그 전문 용어로 심기경호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재방송을 한 13번이면은 아니 뭐죠 이거? 그러니까. 근데 JTBC가 정말 참 참신한 언론사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JTBC가 이번 그러니까 뭐 그 전부터 이제 팩트 체크라는 걸로 이제 기사를 많이 썼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는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구라를 치더라고. 정말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보통은 팩트 체크라는 그 타이틀이 있으면 네. 조금 구라를 덜 치는데 뭐 예를 들면 있잖아요. 뭐 이재명 뭐 미국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뭐 망신이다 뭐 이랬던 이거 갖고 팩트 체크를 막 하고 그리고 막 그 SNS 트럼프 SNS 가지고도 계속 팩트 체크 거짓말로 진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야 나 그런 뜻으로 말했어라고 하는데도 JTBC는 계속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그런 뜻 아니라고. 아니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아니야 나 니네 까는 거야라고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오죽하면 그 당사자가 그 트럼프의 그 실세 한 분이 JTBC는 앞으로 인터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이재명을 지켜서 뭐해? 아니 조중동은 진짜 어느 방송사 못지않게 윤통 많이 깠어요. 근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무슨 수령이야 수령? 뭐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JTBC 행태가 좀 비굴하죠.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나 정말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참 뭐 이참에 그 냉장고 부탁해가 네. 뭐 시청률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저 난리를 쳤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욕하려고 보는 것도 섞여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나오면 시청률은 기본 나오죠. 그리고 전 민주당이 참 내로남불인 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네. 유퀴즈라는 예능 한번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전후에 뭐 국가 재난이나 이런 사고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당선인이 예능 나온다, 뭐 정치를 예능에 이용하지 마라,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다 퍼부었는데 이 국가 재난 와중에 강유정 대변인이 막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9월 28일 녹화한 맞잖아. 게 그거 맞잖아. 네. 9월 28일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내로남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거 다 뭐 제보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조차 부인했었잖아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이 코너 자체가 원래 그 냉장고에 있는 그냥 그 재료가 뭔가 궁금해서 하는 거고. 근데 김혜경은 사실 그 밥을 자기가 해먹는 사람인가 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 예. 냉장고를 부탁해 역사상 최초로 예. 냉장고를 안 들고 나왔어요. 그 왜 냉장고를 안 들고 나왔느냐? 예. 거기에 뭐가 있어도 예. 저거 법카로 산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지. 그 냉장고에 코끼리가 숨어 있어서 못 들고 나왔다는 썰도 있습니다. 코끼리. 그 1년에 과일을 몇 천만 원씩 먹는. 그래서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보시면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 자체의 성격도 별로 맞지 않고 그리고 나 이재명 이분이 K푸드인가 뭔가 선전한다 그러는데 난 저거 외국 사람이 많이 보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선전한다고 K푸드가 갑자기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이 평소에 요리에 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으면 요리를 좋아해. 그리고 뭐 김치찌개 끓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뭐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면 그건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이재명은 항상 버카로 햄버거 사 먹고 맨날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냉장고를 부탁합니까? 진짜 정말 버카를 부탁해. 버카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솔직하고 저희는 진짜 그럼 악플 안 달지. 그럼 코끼리를 부탁해. 코끼리. 뭐 이런 거. 네. 아 그렇습니다. 코끼리 하면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양산이 생각이 나. 양산이 그 코끼리 왕국이잖아요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아주 고대 시대 코끼리가 거기서 많이 살았어요. 아 진짜요?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모르는데 이거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코끼리 화석이 많이 나와. 네, 서민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거, 네, 저희가 중간 중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올 때는 우산입니다. 양산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양산이 코끼리 왕국이라는 말씀은 네. 서민 교수님 개인 의견이니까 혹시 고소 고발하실 분들은 멸콩 TV가 아니라 서민 교수님, 네, 개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팀이라는 거는 그래요. 팀이라는 건 책임을 같이 나누는 존재가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을 같이 나누게 제발 사전에 상의를 좀 해주세요, 제발. 애드립을 어떻게 상의를 해? 애드립을. 아 저번 주에 뭐였지? 저번 주에 또 대박 센 말씀이 하나 있으셨는데. 현지. 네. 현지. 아 맞다. 김현지 이름 뒤에 뭐 이상한 거 붙이셔서 가지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어떤 창원의 시의원 한 분이 네. 이제 그 뭐 김현지한테 김현지 관련해서 뭐 이제 좀 말씀을 뭐 하셨더라고요. 어떤 그거 말을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하던데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좌파 시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유라 씨가 뭐 누구 딸이다 이런 말 있잖아. 나 한 5만 7천 번 들었거든. 아니 그리고 낙검수가 무슨 말했냐면 무슨 눈 찢어진 아이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온갖 이제 이명박 전 진짜 대통령이나 그것도 박근혜 그렇고. 전 대통령 대상으로 네. 막 사생아 논란 이런 거 자기들이 막 떠들고 그랬어요. 김어준이랑은. 그러니까 난 하도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 진짠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해놓곤 뭐 어떤 분이 우리 쪽에서 어떤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인면 수심이고 뭐고 온갖 저주를 막 하더라고. 아니 그때 왜 그랬어? 그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완전 기준이 아까 대통령의 예능 출연도 그렇고 그 소위 말하는 막말이나 뭐 비난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들은 훨씬 더 해놓고. 그러니까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 호텔 미래설도 있었고 뭐 굿했다는 설도 있었고 그리고 JTBC는 내 기억나는데 JTBC는 어쨌든 그냥 내 것이 미디어잖아. 근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여기 뭐 자국 보면서 막 그때 세월호 그날 시술했다고 그 얘기까지 막 의심했다고 막 이런 찌라시 막 내보냈잖아. 그리고 뭐 비아그라도 그렇고 뭐 그래갖고 온갖 추잡한 얘기를 어떤 여성 정치인에게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조금만 뭐하면 그냥 난리 나고 그냥 진짜. 참 기가 막힌다. 김현지가 또 대통령이라면 또 이해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대통령도 아니잖아. 왜 그런 일개 총무 비서관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호를 못해서 김현지를 한 마디도 안 하고 심지어 걔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조차도 지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박선원이라는 누구냐 그 박원석이라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듣보잡이 나와서 자기 대신 말을 해주고 학번까지 다 얘기해주고 아니 왜 박지원도 뭐 얘기해주고 뭐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겠다 안 나갔다 정도는 지금쯤은 밝혀야 되거든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계속 뭐 안 내보낸다 뭐 나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그냥 이러니까 상황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김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추석 때 김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래갖고 오죽하면 스타벅스에 이제 그 대기할 때 그 알잖아. 닉네임을 애들이 다 김현지를 부탁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타벅스에서 부를 때 김현지를 부탁해님 이렇게 했다는 이게 민심이야 이게 민심. 저도 그거 봤어요. 아무리 네. 숨길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광화문 스타벅스 세종문화회관 점이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에 네. 올라온 게 네.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네.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 스타벅스 앱으로 네. 주문하거나 하면 네. 근데 거기 닉네임에 뭐 현지야 그래. 현지가 누구니 뭐 그러니까. 김현지를 부탁해 막 이런 어떤 재기발랄한 닉네임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민심이 그렇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김현지를 꽁꽁 싸매니까 지금 이렇게 민심이 그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감에 김현지 결국 안 나온다는 이야기 하기 앞서서
공익제보자 조명현님 들어와 주셨네요. 네. 와 진짜요, 조명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에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너무 잘 네, 못했습니다. 우리 조명현님에게도 많은 응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님이 저 다시 구속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구속된 적은 없습니다. 네, 아직 한 번도 구속된 적은 없고요. 예. 아무튼 뭐 늘 민주당의 고소 고발에는 좀 시달리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장치고보다 발언 수위는 제가 좀 더 이렇게 예민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저쪽에서 저를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않잖아. 이렇게 위협이 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믿고 좀 더 전 나갈게요, 그냥. 근데 한 번 이제 고소 고발 당하면 진짜 귀찮고 힘들어요. 아니, 고소고발은 많이 당하죠. 당해보셨죠? 근데 네. 구속까지는 안 시킬 거라 이거지. 저를 설마 구속시켰습니까? 위협이 되니까 이번에 이진수 위원장님 구속 체포한 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구속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저는 장치고는 몸을 조심해야지 진짜. 저는 근데 만약에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경찰이 수갑 채우면 이제 이진수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모범 답안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수갑 들고 당당하게 말해라. 그래. 그게 이 이재명 정부와 무도한 경찰에 맞서서 싸우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걸 이진숙 위원장이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수갑 채우면 바로 대권 주자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경찰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진숙 위원장을 보고 따끔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조금 경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법원도 어차피 이제 석방을 시켜줬잖아요. 어쨌든 그거 보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괜히 그냥 오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박지원이 그랬나, 박범계가 그랬나, 박범계가 뭐 경찰의 의혹이 과잉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냥 누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이? 근데 이게 구조상으로 네.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설명해드리면. 영등포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해요. 그럼 당연하죠. 영등포 경찰서 같은 지방서위에 뭐가 있냐면 서울시경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경찰서예요. 서울시경에 보고를 하게 되면 주요 사건은 서울시경에서 또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 관리하는 쪽에다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시가 있었다, 승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 말을 들어봐도 이거는 이제 출석 여러 번 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체포의 명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위에서 시킨 거지. 경찰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경찰이 얼마나 온순한 조직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재명 성남 FC 사건 때 한번 이렇게 조사한다고 이렇게 소환을 한번 했는데 이재명이 정치 경찰 물러나라 그러니까 놀래갖고 소환 안 하고 서면 조사로 대신했던 그렇게 온순한 조직이 갑자기 왜 이번에 체포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 안 넣은 사람이 처음도 아니잖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경찰이 이렇게 한 거는 누가 위에서 승인이 더 위에 뭔가 있었다. 이건 뭐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현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 결국은 김현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김현지 나올 것 같다, 뭐다 할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는데 이건 100% 물타기다. 이래놓고 막상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현지 문제 없는데 부를 수 있냐? 국민의힘이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 차라리 윤석열 정부 때 비서관을 부르겠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결국에는 안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김현지 나갈 거다, 김현지 나와야 된다 했던 사람들, 저의 상상이고 가설입니다만 이재명이 전화해서 야, 네가 뭔데 우리 현지를 나오라 말아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깨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지 서열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은. 근데 뭐 민주당이 김현지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예, 지금 장채호가 한 말을 영어로 좀 옮겨보면 Who are you? 네가 뭔데? My 현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급 영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서 이제 우리 현지라고 했는데 My 현지로 바꿨습니다. 네, 아무튼 김현지 결국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거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김병기가 그러니까 문진석이 뭐라 했냐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지만 문진석이 그 말을 했군요. 네, 그런 문제 없이 정쟁을 야기할 의도라고 이제 미리 단정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부르나요? 꼭 동해 명령장까지 뭐 발부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상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건데. 멸콩 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 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절호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쨌든 그리고 김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정보가 공개가 너무 안 돼 있어 사람들한테. 사실 걔가 어느 학교 나온지도 우리가 이번에 처음 알았고, 사실 난 상명대를 진짜 나뉘어서 잘 모르겠어. 왜냐면 93년에 들어가서 93학번 맞지? 93년에 가서 98년에 졸업했다는 거는 이 이상하잖아. 걔가 의대야? 상명대 의대가 아니라 왜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냐고.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 정보가 공개가 안 됐다는 것부터가 일단 글러먹었고요, 공무원이. 그리고 그 김인호 산림청장 그거 의혹도 본인은 부인했지만 이런 의혹도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한테 자기가 진짜 낙마를 통보했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할 수 있고, 찾으면 많지 사실.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 비서관들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렀나? 불러서 문제를 갖다 만들어서 그냥 호통치고 이랬던 게 바로 민주당인데, 인지하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정청래 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작년에 국회에 불출석하면은 징역 3년 처벌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더라고. 그러니까 전직 정부 관계자가 전년도 정부 관계자가 국감에 안 나오면 징역 3년이다라는 법안을 정청래가 발의했는데요. 정청래 발의했죠. 그 말대로면 김현지 징역 3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징역 3년.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어. 발의만 했지. 너무 아마 이게 이 정보가 계속 유지됐다면 아마 통과까지 시켰을 테지만. 근데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진짜 내로남불이죠. 김현지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나온다며, 부른다며. 근데 결국에는 왜 이렇게 안 나와? 도대체 뭘 숨겨야 하는 거야? 라고 김현지 국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국감에 나오면 이것도 또 별의 순간이 되는 거죠. 저는 초당 시청률이 거의 한 50% 간만에 한번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김현지 대권 주자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라는 게 꼭 대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김현지. 어쨌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한번 국민의 뜻이잖아, 국민의 뜻. 근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 궁금증과 사람들의 어떤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김현지의 동창이 아직도 양심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명대에서 봤다는 사람도 없고. 상명대 구상학번 여러분 제발, 여러분 좀 제발 좀 한 명이라도 김현지 혼자 입학했나 혹시? 그때? 아니잖아. 그리고 선후배도 있을 건데 한번 좀 여러분 양심 선언 좀 해주세요. 진짜 김현지의 정체가 좀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김현지를 알다 아는 사람이 안 나올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재명의 그림자였잖아요. 그때는 이재명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요. 어둠의 실세 같은 다크나이트 같은 분이, 다크나이트는 아니구나. 어쨌든 그런 분이니까 이해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가 이렇게 정체를 계속 숨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안 되지. 이거 정말 바로 나와야지. 이거는. 그래야 합니다. 이번에 국감 하여튼 정말 김현지 국감으로 어떻게 좀 해갖고 잘 해봅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이재명한테 성공보수는 왜 받았냐? 무슨 관계길래 그 20년 전에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성공보수를 대신 받은 거냐? 그렇지, 그것도 가족한테 양도하는 그것도 진짜 웃기지.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 했냐면 김현지 인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대요.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 가는 거. 네. 그러면 그 한 달 전에 네. 인사 관련된 회의나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가져오라고 요구해야 돼요. 이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지. 왜냐하면은 부랴부랴 국감 안 내보내려고 바꾼 티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달 전부터 그걸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이면은 김현지가 이제 일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2달 만에 보직 인동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보직 이동하기 전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총무비서관이 여태까지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있냐라고 한 그 말 나오고 바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 부속실장이 나온 적이 있냐라고 갑자기 말을 이렇게 반격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에요. 계획됐으면 이렇게 당황하지도 않고 여기까지 그러겠습니다. 아니 말을 좀 길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교수님 말 많이 시키라고 저한테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원래 네. 이렇게 잠깐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지. 네. 치고 들어가 짧게 끊는 스타일. 이렇게 짧게 끊으시면 네. 제가 쉴 틈이 없잖아요. 저 다음 주제 머리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저기 머리는 미리 정리하고 나와야죠. 어떻게 지금 머리를 정리하려고 그럽니까? 교수님도 와가지고 정리하시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정체고가 치고 나가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거드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저 지느러미야. 지느러미 같은. 댓글에도 네. 김현지가 뭐다 막 이제 의혹을 네. 받고 막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음모적인 어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거 음모론이에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드러난 게 없고 그러니까. 꽁꽁 숨기고 감추려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여자의 진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맞습니다. 음모론은 원래 꽁꽁 싸매고 감출 때 더 커지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말 떳떳하면 진짜 나와야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나와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아니라서 안 나온다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총무비서관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아니라고 해서 하면 안 되죠. 불러야죠. 사실 지금 특검 세 팀이 지금 이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특검들이 그 특검들이 부르는 거 보면은 거의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이 사람을 왜 부르지 하고 내가 고개를 적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환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구속까지 막 시키고 이러면서 김현지 특검 한번 해야지 않나 진짜? 그러니까 김현지를 이렇게 막 감싸고 돌고 뭐 하나 드러나지 않게 베일에 가리고 있으면서 지금 특검이 온 사방에 광풍 칼 휘두르고 다니는 광풍이지. 거는 진짜 말이 안 말이 돼요. 안 나와 진짜. 진짜 아까 방송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양평군에 면장을 지내신 공무원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면장이라고 하면 네. 여러분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리지 네. 그분이 막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거나 뭐 고속도로 놓을 걸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김건희 여사 일가한테 혜택 주려고 뭐 고속도로 노선 바꾼 거 아니냐 뭐 이 난리인 건데 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저희가 그 양평 논란이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팩트 체크를 계속 해드렸는데 네. 이 면장군을 들들 볶아서 결국 돌아가시게 만든 특검의 행태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강압 수사의 거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특검은 전현희 씨가 참고로 그 살인자 감별하는데 거의 1인자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부부 보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보고 권익위 공무원이 그때 그 극단선. 관련된 사안 일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뭐 살인자라고 말했잖아요, 전현희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 권익위 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 민주당 애들이 권익위를 들들 볶고 괴롭혀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살인자는 그때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윤통 부부를 살인자라고 몰았는데 이거는 너무 확실하잖아. 이재명 밑에 있는 특검이 들들 볶아서 한 사람이 사망했다.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양평 고속도로 논란 자체가 그 의혹 제기한 놈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안진걸이고 두 번째가 이해찬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요직에서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그냥 뭔가 이렇게 거기 김건희 땅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갖다 맞춘 거지 무슨 대단한 증거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죽은 거잖아. 결국 이거 가지고 계속 털다가 결국 앞으로 몇 명이나 죽을까 나 이제 걱정이야. 진짜 우리나라 가뜩이나 인구 절벽인데 이것들이 다 죽여 지금.
지금 특검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수사를 좀 절제하거나 반성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특검 기간을 늘리는 문제 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광풍 특검은 한정된 기간 안에 원래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법원이 무차별적으로 영장도 발부해주고 이랬으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재판에 맡겨야 되는데, 이러다 무한정 할 것 같아. 무한정.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정권 들어서서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걸 끌고 가겠다라는. 정말 비겁하잖아 이게 정말. 얘네들이 지난 총선 때도 김건희 여사 특검 하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냐. 근데 김현지에게 잠깐 더 하자면, 이게 원래 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잖아 여자.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선을 확실하게 끊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남녀 관계인데 감추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의혹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남녀일수록 더 떳떳하게 밝히고 확실히 팩트를 얘기해야 된다고. 정말 이건 나쁜 말 아니잖아. 뭐해서요 남녀 관계 뭐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김현지 어떤 관계냐고 자꾸 숨길수록 이 남녀 관계에 대한 그런 루머가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본인을 위해서도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김연경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나쁜 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감에 출석해서 약간 위험한 말 같긴 해요.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감추면 남녀 관계 쪽으로 그렇죠. 루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댓글이 달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감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이재명을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고 이런 걸 소명해라. 그러면 이게 털린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말 하다가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이제 또 처벌받고 그런 사람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대중 심리가 그렇다고. 대중 심리가 명확하게 저는 안 그래. 저는 의혹 없이 다 털 거 털어야 된다. 그럼. 스스로 떳떳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약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정정을 하고 막 설명할 기회를 더 드리고 하냐면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수 우파 유튜브가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뻑하면 수익 정지되고 뻑하면 채널 날라가고 삭제가 돼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좀 다소 민감하게라도 그럴 만한 건덕지를 저들한테 안 주기 위해서 그럼요.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드는 거니까 보시다가 조금 답답하셔도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약간 독립운동하듯이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죠? 막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막 별의별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거를 털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자세하게 소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 김현지 이분도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맞아요. 남편이 또 네. 회계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숨기면 안 된다는 거야 제 말에.